최근 오픈한 동네 서점에서 취미 코너를 한번 들러봤죠. 네, 취미 코너에 책들이 크게 6가지로 분류되어 있더군요. 분류책에선 고객들이 취미 서적을 선택할 때 뭔가 불편한 점 있지 않을까요? 우선 취미 코너에 빠진 취미 서적들이 많이 보이죠. 네, 그리고 서로 중복되어 찾는데 혼란을 주는 그런 측면도 보이네요. 한마디로 그룹핑과 분류가 잘못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어떤 개념에 해당하는 전체 구성 요소를 서로 중복되지 않으면서 전체를 설명하기에 빠진 것도 없게 분류하는 것을 미시, MEC, 미시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에서 만들어서 오늘날 전 세계 전문직 종사자들이 입에 달고 일한다고 하죠. 점점 재택근무와 화상 대화 등의 비대면 근무 환경이 늘어나면서 보고서 분량과 보고하는 시간은 줄어드는 추세죠. 군더더기 없으면서도 있어야 할 핵심 내용에 누락 없는 보고서와 보고는 개인 핵심 역량이 되어가고 있는 편입니다. 이 미시가 기획과 전략 보고서에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뭘까요? 명확성과 간결성을 충족시켜준다고 하네요. 서로 중복되지 않는, 그러니까 서로 애매하지 않게 각 항목들을 분류하기 때문에 각 항목에 대한 독자적인 장단점이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간결하게 떨어지는 각 항목들 때문에 보기도 쉽고 기획의 진행 과정에 놓친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순한 개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전략기획, 맥킨지 컨설턴트, 투자은행에 종사하는 이런 전문직 분들이 이 미시라는 개념을 입에 달고 사는 걸까요? 이유는 크게 2가지. 첫째, 미시한 구조로 짜여진 논리가 상대방 설득에 용이하다. 그리고 둘째, 상대방 입장에서도 하나의 현상이나 대상을 미시하게 보여주니까 더 잘 인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네요. 당연히 저렇게 분석하고 설명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막상 업무 상황에서 복잡한 개념들을 마주했을 때 미시하게 기획하는 분들은 소수입니다. 사실 이 개념은 지식의 영역이라기보다 우리의 일상에 정착되어야 할 태도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무의식 어딘가에 자리하다가 언제든 작업할 때 툭 하고 튀어나올 수 있게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이러한 미시가 몸에 배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 왠지 논리적인 사람처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미시는 주로 문제점 도출에 많이 활용되는 분류법으로 생각하는데요. 해결 방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활용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례처럼 말이죠. 그럼 미시하게 어떤 현상을 분류하는 작성 형태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테이블 형태가 있습니다. 내년에 전략적인 업무 설정들을 도출함에 있어 전략적 이슈로서 시간적 요소와 프로젝트 유형을 도입한다고 해보죠. 가로축의 대분류와 그 대분류별 요소들을 세로축에 그려넣는 겁니다. 자, 이 그림상에서는 단기, 중기, 장기와 같이 상호 중복 없고 전체적으로 누락 없는 대분류가 됐죠. 네, 각 기간별 프로젝트 요소 역시 미시하게 세로축에 구성합니다. 자, 이 미시한 테이블에 각 셀에 이제 해당 전략적 업무를 적어 넣으면 전체적으로 이 업무들은 서로 중복 없이 전체를 형성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죠. 미시의 2번째 작성 방법, 로직 트리입니다. 이는 어떤 개념의 흐름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주로 사각형이지만 어쨌든 도형과 선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방식이에요. 만약 개념의 흐름이 시간적 순서 또는 인과관계로 진행된다면 개념들을 연결하는 선을 화살표로 바꿀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도형과 화살표로 일의 과정, 개념의 흐름을 나타내는 그런 개념도를 플로우 차트라고 합니다. 3번째 미시의 작성 방법, 매트릭스입니다. 이 매트릭스의 사각형을 이용하는 방법은 2가지 요인으로 전체를 4개 매트릭스로 구성해서 설명하는 시각적 편의성을 많이 제공해 주죠. 경영학의 또는 경영 분석 툴에서 대부분 이용하는 이런 툴이 이런 매트릭스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 2가지 말은 컨설턴트들이 많이 쓰는 내부 용어들입니다. 사실 이들은 미시에 관한 표현들이죠. 첫 번째 말은 콜렉티브리 이그조스티브하게 전체를 다 포괄해야 된다 그런 말인 반면 바다를 끓일 필요가 없다는 고객사에서 프로젝트 범위를 벗어난 요청해올 때 컨설턴트들이 쓰는 말이죠. 서로 반대되는 얘기네요. 그런데 미시는 항상 전체를 다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 우주라는 영역을
다 할 필요 없이 지구라는 특정 범주로 좁혀놓고 이 지구라는 영역 하에서 미시하게 5대양 6대륙으로 나눈다면 이 두 용어는 서로 조화되지 않을까요? 예, 따라서 미시를 적용할 때는 전체 스코프를 특정 영역으로 좁혀놓는 상황에서 출발하는 것도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오늘은 컨설턴트나 전략기획 전문가들이 보고서 쓸 때 즐겨 활용한다는 미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특히 문제 원인을 규명할 때 누락 없이 추출하는 습관을 길들이다 보면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 분석하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원인과 원인들 간의 중복성도 따지다 보면 문제의 본질을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자, 여러분이 보고서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도표 역시 꼭 미시를 염두에 두고 작성하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